안녕하십니까. 물배 입시 전략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배태식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주요 변경사항, 두 번째는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변화되었는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인데요. 이미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고1, 2는 모두 기재는 하되 학기당 한 개만 대학 입시에 반영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소논문이 있는데요. 이 소논문은 1, 2학년 경우는 학생부 어떤 항목에도 기재가 할 수 없습니다. 기재를. 다만 정규 교육 과정, 예를 든다면 수학 과제 탐구, 사회 문제 탐구, 융합 과학 탐구, 과학 과제 연구, 사회 과제 연구 이런 수업 시간에 했던 경우는 보고서명을 제외하고는 기재가 가능합니다. 진로 희망사항은 1, 2학년의 경우는 아예 삭제되고 없지요. 창체에 기재는 하되 대입 전형 자료는 미 제공된다. 자율활동은 1, 2학년 경우는 학년당 한 개 30자 이내로 기재한다. 이미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봉사활동 고 1, 2는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아예 없죠. 실적만 기재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은 미기재한다. 1, 2학년은 교육계획서에 따른 청소년 단체 활동은 활동명만 기재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클럽명과 활동 시간을 기재하는데 정규 시간 내에 활동인 경우에는 개인 특성 중심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방과 후 1, 2학년들 기재할 수 없죠. 독서는 기재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ISSN에 등재된 도서, 잡지, 학술지 같은 이런 건 기재를 불가합니다. ISB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가 가능하고요. 이런 독후 활동 외에 교육 활동으로 전개한 경우에는 독서 활동을 교과 세특이나 창체 등의 기재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창체 글자 수는 고1, 2는 1700자, 고3은 2200자입니다. 봉사 특기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셀프 학생부 금지. 셀프 학생부 때문에 말이 많죠. 그렇지만 동료 평가서라든지 자기 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등은 아이들한테 받아서 참고해서 기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출신 학교와 관련되는 어떤 것도 쓸 수 없다 되어 있는데 다만 학적사항이나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의 장소, 수여기관명은 예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 상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요령에 대해서 신설을 했는데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또 평가한 내용을 기재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는데요.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내에 모든 학생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국영수, 사회과학, 역사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 그 외에는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평가 관련해서는 그 교과학습의 평가 중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만 평가에 활용한다 이랬는데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수행평가에 대해서 과제형 수행평가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폭력 넘어가고요.
공인의학시험에 명료한데요. 기재 금지되는 공인의학시험을 구체화했습니다. 기재 불가한 공인의학시험. 모의고사에 관련되는 것은 어떤 것도 기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점수, 석차, 석차 등급, 백분위 기재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논문 등 기재 금지를 구체화했는데요. 논문 관련이나 도서 출간, 발명 특허 이런 모든 것은 기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재 가능한 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했는데 교육부 소속기관이나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반면에 학생들이 참여한 교육활동 강사명은 기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필에 관한 것이 신설됐는데요. 셀프 학생부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반면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서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이런 것들은 받아서 참고해서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출결 결과에 대해서 좀 구체화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그 수업 중에 요즘 수업 시간에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아이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수업하다가 밖에 나갔다 안 들어오는 경우 있죠. 화장실이나 뭐 기타 어디 간다고 하고서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는 중간에 이탈자에 대해서도 결과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생리결석. 출석 인정 사례를 추가했는데요. 예를 들면 경찰서 선도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 외에 이런 것도 출석 인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석 인정 일수인데요. 체육 선수들 결석 가능한 일수를 약 40일로 정했습니다. 40일. 물론 학교장이 허가했을 때를 얘기한 거죠. 체험학습 관련해서 미참여 학생의 경우에 별도 계획 수립 시 누가 기록, 이수시간, 특이사항란에 입력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미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뭐 대표적인 건 수학여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미참여했는 학생들 학교에 나왔는데 기재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별도의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게 되면은 얘네들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탁 학생의 경우에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활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 그 성적 부분에서 평가하고 난 뒤에 이의 제기할 수 있게 한다. 대부분 학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정정에 대해서 구체화했는데요. 학생부 정정 시 객관적 증빙 자료 요건 두 가지가 충족해야 한다. 해당 학년도에 작성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입력 주체가 작성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학교명 기재 불가락하는 건데요. 신설했는데요. 학생부의 학교명은 기재할 수 없다. 다만 수상경력의 수요기간, 봉사활동의 장소, 주관, 기관명 이런 거는 예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탐구활동 기재 관련해서 좀 구체화했는데요. 그 네 가지 조건을 이제 필요 조건을 제시했는데 정규 교육 과정 이수, 사교육 개입이 없어야 되고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해야 되고 정빙 자료는 보관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과 세특 관련해서 고등학교 세특 기재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기초교과군, 탐구교과군은 모든 학생이 기재한다. 예를 들면 국영수, 사회과학, 역사 이런 걸 말합니다. 그 외에는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독서 기재 가능한 것과 기재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독서활동 기재에서 단순 독후활동 외에 교육활동을 전개 시
교과 세특이나 창체, 자유학기 등에 기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